지금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이버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제가 퍼플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안 되면 오늘은 파이버까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강의 자료에는 영상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줌콜을 해서 영상을 틀게 되면 영상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 줌 서버에 갔다가 오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상도 시간차가 좀 있고 또 이게 계속 그 말하고 화면하고 맞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영상을 잘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는 시간도 있어요.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이버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파이버 제품은 많이 드셔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희 파이버 MBX는 차전차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제품이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라고 하는 게 비타민, 지방, 단백질, 미네랄,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3대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이제 소량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우리가 이제 5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물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 자체가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좋은 물을 마셔야지 그게 내 몸을 이렇게 순환하면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보통 내가 전신을 이렇게 도는데 30분 정도가 보통 그렇게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물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좋은 물을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드실 때도 물 안에도 우리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거든요. 근데 정수를 했었을 때는 이게 좀 많이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걸러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네랄이 좀 풍부한 물 같은 것들을 조금 챙겨 드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대 영양소는 이제 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식이섬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5대 영양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6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이 7대 영양소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 거는 이 자체가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생리적인 기능들을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뭐냐면은 탄수화물의 종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하나의 종류이고 보통 식물세포의 세포벽이라든지 식물 종자의 껍질 부분에 많이 분포를 한다. 그래서 뭐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이 아닌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해서 다시 이제 분리를 해 놓기는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과일이라든지 뭐 채소라든지 해조류 이런 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얘는 난소화성 다당류라고 총칭을 하는데 난소화성 다당류의 뜻이 뭐냐면 소화 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제 어떤 음식물을 먹게 되면은 그 음식물을 효소를 통해서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서 어떤 영양소로서 작용을 하게 하는데 이 식이섬유는 사람의 효소로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우리가 영양소를 뽑아내가지고 우리 몸에 이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왜 식이섬유를 반드시 먹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양소로서의 가치보다는 생리활성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활한 배변 활동,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은 이제 장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들 발병을 하는데, 우리가 10명 중 3명은 변비가 있다라고 증상을 경험하셨고, 그 다음에 10명 중 1명 같은 경우에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흔히들 얘기하는 뭐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뭐 소화라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배가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화기계 질병이 많이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보통 30대 이하 여성의 경우 45%, 그리고 스스로 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27%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배변 활동이라든지 뭐 장에 여러 가지 뭐 가스가 찬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장이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한국인의 장 건강에서 이제 뭐 장 건강 자체가 뭐 좋다 안 좋다를 처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인지하면서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찾아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변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내가 식이섬유를 뭐 작게 먹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받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질병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변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질병 자체는 아닐 수 있지만 차후에 내가 장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그게 병으로 되었을 경우에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변비였었던 분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변을 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를 되는지를 보시면은 내가 보통 뭐 한 8분 정도 뭐 10분 가까이 내가 화장실에 있다라고 하시면 변비일 가능성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분 이내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변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비 자체가 질병이라거나 아주 심각한 뭐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나중에 어떤 질병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척도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변비가 생기는 원인들의 반대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라든지 수분을 섭취를 좀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아침 공복 시에 이제 약간 우리가 차가운 물이나 이런 것들 드시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전통 식단 위주로 식사량을 증가시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과일, 채소, 야채 비율을 좀 많이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근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다른 일을 많이 하시는 거는 변비를 좀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거는 아주 좋은 습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화장실에서 해야 될 일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장암 발생하는 국가의 이제 인구당 비율을 보게 되면 저희 나라가 좀 상당히 거기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아 평균이 13.7인데 한국인은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한국인이 대장암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 환자 예측을 했었을 때도 대장암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장 쪽의 질병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이제 이유들 같은 경우가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의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 쪽의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의 원인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의사분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식이섬유량이 증가하면서 대장의 뭐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우리가 과일, 야채, 뭐 해조류 이런 데 많이 있는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이섬유는 수용성도 있고 불용성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과일, 뭐 구화껌이라든지 해조류 등이 좀 많이 있어서 약간 좀 말캉말캉한 뭐 젤 같은 상태, 겔 같은 상태의 것들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불용성 같은 경우에는 통곡물이나 현미나 채소 등의 약간 질긴 부분 같은 거죠. 섬유소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약간 젤 같은 형태로 물을 좀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대장 안에 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어떻게 바깥쪽으로 빼내주는 작용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불용성 식이섬유도 대변의 양을 늘려주는 기능, 그리고 유해 요소들이 뭐 장벽에 달라붙어가지고 흡수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비율이 적절하게 드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하나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되지 않은 채 대장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변의 용적을 증가시키고 배설량을 증가시켜서 원활한 배변 활동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통곡물 같은 데 이제 보통 많은 게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 채소, 뭐 해조류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게 되면 수분을 이제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이것도 역시 원활한 배변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 중에 식이섬유가 하는 기능 중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땡겨내는 이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식물로 섭취한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 이제 음식물 섭취하면서 나오는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담즙산도 어떻게 수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딱 잡아가지고 바깥쪽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담즙산이 이 역할을 다하면 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담즙산을 식이섬유가 바깥쪽으로 빼내버렸기 때문에 얘가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간으로. 그러면 간에서는 이 담즙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안 들어왔잖아요.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담즙산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 담즙산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올려로 해가지고 담즙산을 다시 생성해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그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거를 소화효소로 분해하지는 못하는데 우리 장 속에 있는 장 안에 있는 유익한 균들 있죠. 유산균들. 이런 유산균들이 얘네들을 발효시키고 먹이로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 같은 것들을 드셔주시게 되시면은 이 유산균들이 먹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유산균들이 얘네들을 발효시키면서 먹어서 그게 분해되면서 어떤 성분들이 나오냐면 짧은 지방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중세 지방산 들어보셨죠? 우리가 MCT 오일, 우리가 단백질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걔는 중간 정도 사슬의 지방산인데 이거보다 훨씬 짧은 단위의 지방산이 있어요. 우리가 단세 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단세 지방산을 많이 생성을 해요. 근데 이 단세 지방산이 우리 장에서 굉장히
유익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리작용 같은 것들이 좋은 쪽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도 낮아질 수가 있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우리가 대장에서 그 유산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고, 유산균들이 얘를 분해를 해서 우리 몸에 유익한 단세 지방산을 많이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좋은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흡수해서 괴를 형성해서 부피를 증가해서 포만감을 좀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당분의 흡수가 빨리 되는 것을 막아주는, 혈당이 그러니까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또 혈당이 그 다음엔 다시 또 갑자기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배가 너무 많이 고파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식이 조절을 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이제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혈당을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성분, 먹이가 되는 성분들이라는 것을, 이눌린이라든지 프락토올리고당,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우리 장에서 유익한 기능을 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증식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먹이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아까 단세 지방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산균하고 같이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이렇게 다수의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신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다. 식이섬유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뛰어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변의 양을 늘려서 대장을 자극한다. 빠르고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통곡물과 견과류에는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견을 크고 부드럽게 만들어 빠르게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일과 채소, 해조류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위장에서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지연시킨다. 장내 세균의 균형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달라진다. 식이섬유는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한 고지방의 식사는 대장균과 박테로이데스균의 먹이다. 이들이 내뿜는 독성 물질은 대장의 점막세포를 자극하는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 용종이 발생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 외에도 장내 세균에서 유익균주에 대한 중요한 영양소로서 유익균주가 늘어나고 장내에 건강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빵과 같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적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빠르다. 빠르게 다량으로 흡수된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 역시 한꺼번에 분비된다.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은 위장을 지나며 다량의 수분을 흡수한다. 부피가 커져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데 소장에서의 흡수도
그만큼 서서히 이루어진다. 혈당 역시 천천히 높아져 인슐린은 적당량만 분비된다. 이것이 바로 식이섬유가 대사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다. 식이섬유가 적은 고지방, 고단백의 식사를 하게 되면 이들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담즙산의 분비가 증가한다. 담즙산의 양이 많아지면 대장 내 세균들이 이를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식이섬유 덩어리는 대장 내 담즙산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설한다.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그 원료인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되고 그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것이다. 한 연구에선 대장암 환자들의 식이섬유 섭취량을 2배로 늘리고 그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대장암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아졌다. 식이섬유 덩어리는 장의 운동성을 높여 변의 대장 통과 시간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장내에 떠다니는 각종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의 내용이 제가 설명했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다시 이제 설명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영상을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스푼을 드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 스푼에 10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식이섬유를 5.7g 정도를 드실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차전차피라고 우리가 질병원과 식물의 씨앗의 껍데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먹게 되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이제 물을 많이 흡착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40배 정도를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원하고 부드러운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물에다 타시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겔처럼 굳어지기 때문에 드시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에다 타가지고 좀 빨리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또 그 다음에 많이 드셔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얘가 물을 자꾸 당기기 때문에 내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지 않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들을 당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변비가 더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드실 때 이거는 제가 먹는 방법인데 얘를 많은 물에다가 타면은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조금 넣고 얘를 타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많이 마셔주는 방법들을 하고 얘를 오래 두면은 젤리처럼 약간 굳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지만 그걸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드셔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물 한 2리터 정도는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전차피 같은 경우에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든지 변비 개선이라든지 포만감, 체중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혜진 스폰서님, 스피커 좀 꺼주세요. 옌 gom tắt loa đi gom. 네, 섬유소가 이제 풍부한 다양한 이제 부원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처음으로 차전차피라고 하는 성분이 첫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성분들 보시면 아카시아껌, 부화껌, 그다음에 시트러스 펙틴 같은 것들과 곡물 혼합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카시아껌 같은 경우에는 배변 활동 원활, 심혈관계 질환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화껌 같은 경우에도 콜레스테롤 개선,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시트러스 펙틴 같은 성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로 배변 활동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검 종류들, 시트러스 펙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전차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시트러스 펙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제품이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곡물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메밀 같은 경우에는 배변 활동이라든지 피부 건강, 체중 조절, 그 다음에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게 메밀. 우리 메밀은 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씨앗인데, 요거는 이제 오메가도 굉장히 풍부한 성분이고요. 물도 많이 흡착을 하는 기능을 해주지만은 단백질도 많고 오메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성분이에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라든지 피부 건강이라든지 독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게 이 치아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기장,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뼈라든지 간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아마란스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런 게 남미 쪽에서 이제 많이 드시는 곡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하고 항산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치아라든지 아마란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키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키노아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드시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것 자체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이 곡물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곡물이라고 하는 것이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게 유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곡물 자체의 그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은 그런 곡물들이 아니라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 껍질에서 여러 가지 불용성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 이 곡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좋은 지방, 오메가3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곡물들이다. 그리고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한 곡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곡물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 단백질,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오메가 같은 것들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곡물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슈퍼 곡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이제 드시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배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주시면은 포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주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제품이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품을 하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우리 몸, 특히 이제 장에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미생물의 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이 100조 이상이 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게 유전자로만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보다 이 미생물들이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100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가 360배 정도 인간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 미생물 자체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 살아있는 이 존재, 이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고 이게 안 좋게는 질병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90에서 95% 정도 이상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실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100건 미만이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 안에 있는 이런 미생물의 조합이라든지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실험한 연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의 장에 있는 그런 이제 그 미생물의 조합, 마이크로바이옴을 생쥐한테 이식을 했었을 때 뚱뚱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미생물의 조합을 받은 생쥐는 저지방 고식이 섬유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비만지가 될 확률이 많다라는, 비만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었을 때는 비만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장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다. 내지는 비만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은 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미생물의 조합이 나의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버 MBX 같은 경우에는 체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성분이라든지 스트러스 팩틴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체내 유익균의 증가를 많이 도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리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내 유익균의 이제 증가를 통해서 우리 몸의 그 미생물의 조합군 자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파이버 MBX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바이오하고 같이 드셔주시면 효과가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차피가 들어있는 식이섬유 기능성 제품이 파이버 MB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MBX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전차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가 40배 정도, 그래서 우리가 배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이버 MB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식이 조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음식량을 조금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하시기 30분 정도 전에 드셔주시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식사량을 조절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장 안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든지 안 좋은 물질들을 같이 흡착해서 바깥쪽으로 빼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해독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버 MBX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퍼플 부스트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모자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